네, 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오늘 아산본넷과 류마티스 전문의 원재범 원장님과 귀한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도 뵙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1편에서 다뤄볼 텐데요. 당장 통증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생겨서 위험할 수 있다고들 많이 해요. 갑자기 이렇게 근육이 놀라서 후유증이 생기는지 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도드라지게 증상이 나타날까요? 교통사고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운전을 하다가 뭐 후방 추돌을 당한다든지, 네. 측면에서 추돌을 당한다든지, 차대차 그런 교통사고가 있겠고, 또 이제 보행 중에 차량이 와서 충돌을 해서 수상을 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교통사고 하면은 척추 쪽 손상하고, 그 다음에 여러 관절들, 손목이나 무릎, 팔꿈치 이런 데가 이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휘플래시 인저리라 그래서 네. 이제 후방 추돌을 당했을 때 이제 목이 앞쪽으로 꺾였다 이제 뒤쪽으로 다시 꺾이면서 이제 손상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목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등 쪽이 화끈거린다든지, 그 다음에 원래 디스크가 있던 분이라면 신경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그래서 팔이 저리거나 손이 저리거나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팔꿈치 통증, 무릎이나 뭐 발가락 그런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통증이 이제 단순히 근육통이나 신경통 때문에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골절 같은 위중한 질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골절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예를 들어서 뭐 무릎을 이제 다쳤는데 무릎이 부었다,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해서 피가 차지는 않았는지, 인대 손상은 없는지, 근육 파열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사를 해봐서 손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후유증이 생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장의 통증이 없더라도 왜 시간이 지나면서 후유증이 더 생긴다고 할까요? 처음에는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면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기 때문에 통증을 정확하게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손상된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근육이나 뭐 신경이나 그런 쪽에 이제 손상을 받으면 서서히 이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어혈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네. 후에 뭐 어혈을 풀어준다, 뭐 그런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교통사고 후에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통증도 나타날 수 있고 이상 감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등 쪽이 화끈거린다든지, 목이 화끈거린다든지, 찌릿하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원인에 따라서 잘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당장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검사는 필수고요. 또 네.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교통사고를 당하면 신체적인 고통 외에도 또 정신적인 증상도 많이 나타나고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불안감, 뭐 불면증, 뭐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두통, 뭐 구역감, 그런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와 신경학적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본인은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MRI나 뭐 다른 여타 검사에서 또 뚜렷하게 증상이 안 나타나고 병명이 안 나타난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해서 골절도 없고, 다른 뭐 염증 소견도 없고, 뭐 근육 파열도 없고, 인대 손상도 없고, 그런 경우가 이제 사실은 가벼운 교통사고에서는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근육이 긴장되면서 나타나는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근육의 직접적인 타박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신경, 척추신경이나 말초신경들이 자극되면서 나타나는 통증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를 잘 끝났다고 해도 만성 질환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참 위험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도 많을까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 교통사고를 이제 당하고 나서 몇 년 동안 계속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통증이라는 것이 처음에 해결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만성화되면서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초기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잘 해서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또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발생된다면은 찜질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온찜질이 좋을까요? 냉찜질이 좋을까요? 큰 원칙은 일단 급성 통증, 염증이 있는 통증 그런 경우에는 냉찜질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만성 통증, 염증이 없는 통증에는 온찜질이 좋겠습니다. 아, 염증이 있다면 냉찜질, 네. 만성 통증, 염증이 없다면 온찜질이 좋다고 정리를 네. 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다면은 또 한방 치료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또 선생님은 또 한의사시기도 하시는데 네. 한방 치료도 큰 효과가 있을까요? 네, 한방 치료도 이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뭐 침치료, 부항치료, 한약치료, 그리고 추나치료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이 있는데 이렇게 의학적인 치료와 한의학적인 치료를 동시에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을 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겠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한방치료에서는 주로는 이제 목이나 허리 쪽이 아픈 경우에는 추나치료, 네. 그다음에 팔다리 아픈 경우에는 침치료와 부항치료 그러한 치료들을 하고 근육이 뭉쳤거나 그런 신경 이상으로 인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한약 치료를 병행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통증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의학적으로는 주사 치료 등을 통해서 통증을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가면은 양 한 방으로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니까 선생님 찾아가는 게 꿀팁일 것 같습니다. 네.